안녕하세요. 회생의 T의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홀로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나홀로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홀로 개인회생을 위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나홀로 개인회생 제1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담보물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담보물이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설정한 주택,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담보채권자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 한 담보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담보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의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도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담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주택은 보통 1년 정도, 자동차는 3개월, 전세보증금은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담보채권자가 사정을 봐주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금융권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에 도달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은 유동화 자산회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유동화 자산회사는 이름에 걸맞게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금융권 이하는 보험사나 캐피탈 등의 2금융권 이하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애초의 계약대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으면 경매를 안 하기도 합니다. 2금융권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사정을 봐주는 것은 아니니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금은 모두 인출하라입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적금이든 청약저축이든 모두 인출하세요. 아니면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사 은행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혹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금을 인출한 것만 가지고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 전에 투잡이나 야근을 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소득이 많든 적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다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잡이나 야근을 뛴다고 해서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채권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더 많이 갚기 위해서 투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 3년을 이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잡까지 하시면 몸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회생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은 대출 받고 최소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받고 얼마 안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대출할 때부터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다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또는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려막기 하고 얼마 안 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해야 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돌려막기 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월급은 타고 신청해야 한다. 또는 취업 후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힘들게 굳이 첫 월급을 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인회생에 관하여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또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T 김웅 변호사였습니다.